열린 방송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한밭 FM 93.7MHz 윤수아의 심리톡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다 보니까 길가에 은행잎이 진짜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길들이 마치 황금빛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올여름 정말 더웠죠? 그런데 가을이 잠깐 어느 순간 성큼 다가선 게 느껴지네요. 이러다 곧 겨울이 오겠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MBTI를 짱구에 연관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은 만 3세부터 성인까지 모두 가능한 TCI 기질 검사를 겨울왕국의 안나와 엘사 자매에 맞추어서 분석하면서 재미있게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떠나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곤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쌍둥이들조차도 서로 기질이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고 하죠. 내 뱃속에서 똑같이 나온 내 자녀도 심지어는 성별이 같은 경우에도 너무도 다를 때 이 아이들을 각자의 기질에 맞추어서 어떻게 훈육을 하고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지가 의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이의 기질을 알고 성격을 안다면 그 아이에 맞게 대처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겠지요. 기질은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할 때 냉장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는 그 자리에 딱 붙어 있죠. 움직이지 않아요. 이사 갈 때는 움직이죠. 그래서 냉장고에 비유한다는 말은 기질을 선천적인 것,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고요. 그렇다면 기질 검사에서 같이 보는 성격은 냉장고의 온도 조절 장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온도 조절 장치는 지금은 없어요. 요즘의 냉장고에는. 예전에는 동절기, 하절기, 강, 중, 약으로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나왔었어요. 그 얘기는 곧 성격은 부모의 양육 태도나 양육 환경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꾸는 것 또한 쉽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천적인 기질, 일단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가 자극 추구입니다. 자극 추구가 높은 사람들은 충동성도 강하고 탐색적 흥분이 강해요. 그리고 다소 무절제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을 보입니다. 반면에 자극 추구가 낮은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변화를 좀 싫어하겠죠. 절제할 줄 알고 심사숙고하고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극 추구만 놓고 본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MBTI로 보면 자극 추구가 높은 사람이 외향, 자극 추구가 낮은 사람은 내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특히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ADHD 성향의 아동들은 대부분 자극 추구가 높고 충동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천적인 기질에서 두 번째 항목은 위험 회피입니다. 위험 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예기불안이 뭐냐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는 거.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크죠. 예기불안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수줍음이 많아요. 이렇다 보니까 쉽게 지치겠지요. 본인도 지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그리고 겁도 많겠지요. 위험 회피가 높은 아이들은. 반면에 위험 회피가 낮은 아이들은 낙천적이에요. 그리고 활기가 넘치고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나 수줍음도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가지 성향을 놓고 볼 때 자극 추구를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엑셀에다에 비유를 하죠. 훅 나가는 성격. 그렇다면 위험 회피는 브레이크겠죠. 가장 안 좋은 결과는 2가지가 동시에 높을 경우 자극 추구도 높은데 위험 회피도 높다. 그러면
심리 용어로 얘기할 때 양가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속에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 자극 추구는 얘 저거 궁금하잖아. 만져봐. 빨리 만져. 너 궁금하잖아. 이렇게 한다면 위험 회피는 너 그러면 혼날 걸 엄마한테 하지 마. 혼날 거야. 이러고 말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한 아이의 마음속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세요. 그 아이는 자신을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만지고 싶은 욕망을 억눌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양가 감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기질의 아동들은 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해요. 감정의 기복이 널뛰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 들으시고 이제 잠시 음악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제휘 홀리데이. 발 디딜 곳 없는 밤 숨 쉴 곳은 창문 틈 전구 불빛을 날리는 먼지뿐 아주 하늘기 떨어지네 지치지도 않는 비 쏟아내면 또다시 너로도 마음 거들어가면서 흠뻑 적신다 천천히 잠긴다 잎새 사이로 작은 배 하나 있어 Holiday 두 팔을 벌려 바람길을 따라 흘러가네 잎새 사이로 작은 배와 나 있죠 Holiday 두 팔을 벌려 바람길을 따라 흘러가네 잠도 오지 않는 밤 전화기와 glass of wine 숫자와 탱고 비밀 chasing the light 풀 수 없는 문제 이 밤이 가도록 비척거림에 따라 없어진 밑장 Holiday 더는 상영하지 않는 영화 포스터를 보다가 오랜 기다림 다소 촌스러운 color Holiday 내 걸음걸이와는 결이 달라 Time to call it a day 늦어진 도착 Holiday 너를 아직 기억해 It's 24 summer night 나도 모르게 지난 얼굴조차 잊은 채 두 팔을 벌려 바람길에 몸을 맡긴 Holiday
열린 방송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한밭 FM 93.7MHz 윤수아의 심리 톡톡 시간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질의 세 번째 지표인 사회적 민감성인데요.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큰 소리로 다투거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마상이라고 표현하는 마음의 상처가 매우 크게 와닿는 아이들입니다. 가슴에 구멍이 뻥 하고 뚫리는 것이죠. 그만큼 정서적 감수성이 풍부하고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도 빠르지만 의존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 다소 여려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온실 속의 화초라고나 할까요? 이런 아이들은 제가 표현할 때 계란을 싣고 여러분 운전할 때처럼 살살 다루면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키우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우리는 운전자이고 우리들의 아이는 계란인 셈이죠. 반면에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은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소 거리를 두기도 하죠. 또한 정서적 감수성이 낮다 보니까 상대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지표는 인내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참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표가 높은 아이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잘 참아내고 견뎌낼 줄 알고 끈기가 있고 완벽주의나 성취에 대한 야망도 높은 아이들입니다. 반면에 인내력이 낮은 사람들은 끈기가 부족해서 조금만 힘이 든 상황이 와도 쉽게 포기하는 성향을 보이죠. 그리고 완벽주의 및 성취에 대한 야망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 유아 시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점점 인내심이 길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아이가 잘 참아내지 못하고 보채는 유형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님부터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아이 역시 인내력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질을 4가지를 봤습니다.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양육하면서 양육 환경이나 양육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천적 성격 요인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자율성인데요. 이 자율성은 자존감으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율성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자신을 수용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율성이 낮은 아이들은 목적의식이 불분명하고 자신의 행동이나 의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죠.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자율성이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율성이 낮은 아이들도 성격 부분의 후천적인 부분이라서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지표이므로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시면 우리 아이 자존감은 얼마든지 올려놓을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지표는 연대감, 일명 사회성 지표입니다. 연대감이 높은 아이들은 타인을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우수해요. 이런 성향의 아이들은 또래나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리더의 기질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낮은 아이들은 공감 능력과 타인을 수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면에서 사회성이 염려되는 아동 또는 이기적인 아동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자율성과 연대감을 합한 지표가 성격의 성숙도 지표라고 하나가 더 나옵니다. 성숙도 지표는 상, 중, 하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여러 명의 아동이나 성인을 통해서 본 자료로 볼 때 성인들은 대부분 상중하 중에 중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동들은 5분의 2 정도는 하에 그리고 5분의 3 정도는 중에 속하는데 아동 중에서
병설 유치원 단체 검사 같은 것을 진행해 보면 한 50명, 60명 하다 보면 그중에 2명, 3명 정도가 상해에 위치하는 아이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체크를 했나 하고 보면 체크하신 분들이 거의 조부부,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키우는 아동들이 이제 어른스럽게 행동하라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겠죠.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이 아이들은 결코 아동만 놓고 볼 때는 행복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는데 주변의 강요에 의해서 아이가 애 어른이 돼버린 케이스고요. 제가 또 검사를 했을 때 성인인데 상중 하의 하부분, 그것도 아주 낮은 점수를 가지고 하에 위치한 어른을 본 적이 있어요. 남자 성인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른, 아이, 철딱선이 없는 어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철딱선이 없는 어른들은 덩치만 컸지 아동의 상태에서 그냥 고착이 된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이가 어른이 급격하게 어른으로 성숙한 아이들은 환경을 좀 같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겨울왕국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장이 부릅니다. 그대만 보여.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만 보여 Cause you're my love, my baby 내 가슴이 먼저 그대에게 말해요 Cause you're my destiny 지루해 널 기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와 어서 내 눈앞에 있어줘 귀찮아질 때까지 말이야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baby 내 눈이 이상해진 건지 아는 거야 baby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만 보여 Cause you're my love, my baby 내 가슴이 먼저 그대에게 말해요 Cause you're my destiny 그날 밤 우리가 들었던 그 노래가 입가에 맴돌아 너의 손 잡고서 거닐던 그 밤이 자꾸만 생각이 나 반짝이는 불빛 속에 그대가 제일 빛나요 baby 이 순간을 담고 싶네요 웃어봐요 찰칵 유난히 또 오늘따라 설레이네요 그댈 보는 이 순간 feel good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질걸요 My love, my destiny Love is you, is you Love is you Love is you, is you Love is you 유난히 또 오늘따라 설레이네요 그댈 보는 이 순간 feel good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질걸요 My love, my destiny 유난히 또 오늘따라 설레이네요 그댈 보는 이 순간 feel good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질걸요 My love, my destiny 열린 방송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한밭 FM 93.7MHz
윤수아의 심리 톡톡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성격 부분에서 한 가지 지표가 빠졌는데 자기 초월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초월 지표는 자기를 얼마나 스스로 이해하고 있느냐, 자기 이해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초월 지표가 높은 아동들은 자존감도 높겠죠. 그리고 보이는 행동도 당당하고 씩씩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초월이 낮은 아동들은 자기 이해도가 일단 낮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기질의 세부적인 지표, 그리고 성격의 세부적인 지표까지 다 살펴봤고요. 겨울왕국에 나오는 안나와 엘사를 이제 기질면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왕국 다 보셨나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봐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질에 맞추어서 언니 엘사와 동생 안나를 분석해 볼까 합니다. 동생인 안나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첫 번째 기질 지표 중에서 자극 추구가 높은 편이죠. 그러나 위험 회피는 매우 낮고 사회적 민감성은 또 높은 공주님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엘사의 대관식에 초대받아 온 한스 왕자와 하루 만에 결혼 약속을 할 정도로 충동적이고 금사빠 기질을 가졌다고 봐야겠죠. 결국엔 그런 성급한 결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상대가 크리스토퍼로 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엘사라면 절대 그렇게는 하지 못할 기질을 가졌지요. 또한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즐기고 무리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매우 사교적이고 늘 붕 떠있는 느낌을 주기도 하죠. 반면에 위험 회피는 매우 낮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회피가 낮은 아동들은 겁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시해보는 타입이죠. 우당탕탕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도 사회적 민감성은 또 높아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다는 건 상처받기 쉬운 기질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언니 엘사에게 눈사람 만들고 싶다고 같이 놀자고 찾아가죠. 그러나 언니는 자신의 마법 때문에 만나주지 않죠. 그런 언니가 자기를 거부한다고 느낄 때 상처를 심하게 받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니인 엘사는 어떤 유형일까요? 자극 추구는 낮죠.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러나 위험 회피가 매우 높아서 겁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은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도 않은 중간 정도로 그런 기질을 가진 공주님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고 성격이 평온하고 조심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단조로운 일상, 반복되는 일상도 별로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겁이 많아서 자신이 만지는 것마다 꽁꽁 얼어붙게 하는 자신의 능력에 놀라서 스스로 처지를 비관하면서 장갑 끼고 문 닫고 얼음성에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안나와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예기 불안도도 높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음성에서 죽음을 맞이할 뻔한 동생 안나를 진실한 사랑의 행동으로 녹여내어서 살려내죠. 결국 동생 안나의 활약으로 봄의 왕국으로 돌아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두 자매의 기질과 성격은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조차 자신의 아이들의 기질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질과 성격까지 볼 수 있는 TCI 기질 검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답을 찾았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제 기질 검사를 스스로 해보았는데 정말 제 기질과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TCI 기질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윤수아의 심리 톡톡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지막 곡은 스탠의 선샤인 러브 보내드리겠습니다. You are the sunshine in my mind. 이제는 기억해 단 말. 사랑해 널 사랑해 오직 너만 바라봐도 난 괜찮아. 언제나 sunshine in my mind. 영원히 사랑해 너만. 떨리는 내 가슴이 터질 만큼 이렇게 사랑해도 난 좋아. 오늘도 의미 없이 하루가 가버릴 줄 알았어. 너무 힘들었거든. 걷지 못할 정도로 핸드폰도 못 볼 정도로 바쁘고 아파. 자꾸만 나빠지는 생각에 더 다운된 날들을 맛봐. 그러던 중 너에게서 전화가 와. 오늘 힘들었지 수고했어 만나 잠깐만. 그 한마디에 기분이 풀리고 피곤했었던 날은 웃음뿐이고 너 없는 내 인생은 레이니 데이. 하루가 지옥 같고 바보처럼 매일 피폐했었지만 이제는 sunshine. 너 고마워 정말. Sunshine in my mind. 이제는 기억해 단 말. 사랑해 널 사랑해 오직 너만 바라봐도 난 괜찮아. 언제나 sunshine in my mind. 영원히 사랑해 너만. 떨리는 내 가슴이 터질 만큼 이렇게 사랑해도 난 좋아. 1, 2, 3. 우리 둘의 케미 힘들 때는 tell me. I just wanna tell you thank you and love you. I love it's great.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Yeah, 너가 있어 더 행복한 것 같아. 내게 힘이 되는 고마운 내 사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을 정착시켜준 사람 you. 살며시 다가와 입맞춤을 해준다면 세상 모든 게 내 것이겠죠. 그대와 나둘 뿐이죠. 영원히 You are the sunshine in my mind. 이제는 기억해 단 하나만. 사랑해 널 사랑해 오직 너만 바라봐도 난 괜찮아. 언제나 sunshine in my mind. 영원히 사랑해 너 하나만. 떨리는 내 가슴이 터질 만큼 이렇게 널 사랑해도 난 좋아. 내 생각에 배고픔도 잊어. 너와의 만남은 내 인생 최고의 기적. 사랑의 한마디가 하루를 살게 해. 나는 슈퍼맨 널 위한 건 다 해. 언제나 sunshine in my mind. 영원히 사랑해 너와 나만. 떨리는 내 가슴이 터질 만큼 이렇게 널